안녕하세요. 예인에게 법인의 박준원 회계사입니다. 화려한 제 이력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대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강의 주제예요. 네, 이제 경험적으로 인수대가가 3개월 매출이라던데요, 또는 6개월 순이익으로 매출 인수대가를 산정한다던데요, 아니면은 인테리어 값만 받는다던데요, 이렇게 이런 얘기 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인수대가 산정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 대상 자산은 입지만 가져온다. 난 입지가 거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거를 사고 싶어. 또는 나는 입지랑 그 상호가 갖고 싶어. 아니면 난 그 입지랑 상호랑 고객 정보랑 의료기기가 다 갖고 싶어. 심지어 난 고용까지 다 승계해서 나는 그냥 내 몸만 들어가는 식으로 개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인수 대상 자산 범위도 다양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원장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수 대가를 산정하고 그게 적정한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개원을 하게 되면은 병원 예산을 정하게 돼요. 통상 예산을 정한다는 게 내가 병원의 어떤 진료 범위를 정하는 걸 보통 말하죠. 내가 수술방을 넣을지, 회복실을 얼마나 넣을지, 이런 걸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정해지면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해. 또는 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해.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예산이 정해지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있는 인수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그 인수병원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그게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제가 가격을 협상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게 이제 원장님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저희 이 연두색 동그라미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영자금 예산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수자산 실사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인수자산 리스트를 작성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양수도 하는 계약서 검토해드리고,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양수도 대금 주고받을 때 세무신고 지원을 해드리는 거, 거기까지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자산을 식별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지는 유리한 입지에 지급하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난 저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구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영업권은 고객 관계입니다. 기 확보된 충성 고객을 이제 구입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의료 장비, 요즘 의료 장비 너무 비싸죠. 의료 장비를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브랜드는 그 병원의 평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의 기만과다. 거기 워낙 유명하다. 시력교정 수술 유명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브랜드 가치를 구매하는 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지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거 안과 케이스예요. 나이가 많은 원장님이 운영하던 안과였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은퇴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약 영업하시는 분 소개로 이제 양수도를 한 케이스예요.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가 있는데 전철역이 가운데 있고 전철역 양옆에는 상가가 하나씩 있고 가운데는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왼쪽 상가에는 안과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 상가에는 안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상가에 있는 안과 하나짜리 자리였는데 40평 정도 되는 자리에서 나이 많은 원장님이 이제 수술 같은 걸 안 하고 이제 진료만 보시면서 매출이 한 15억에서 18억이 꾸준히 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원장님은 이제 입지에서 나오는 이제 고정 매출 한 15억 정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 교정 수술도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승부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신규 원장님은 이제 기존 자리에다가 이제 2칸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 77, 80평대로 넓히고 시력 교정 수술도 하고, 요즘 수술은 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수술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방 넣으시고 그 인수한 해 매출을 40억을 찍으시더라고요. 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볼게요. 15억 매출에 이제 통상 이익률이 한 50% 된다라고 보면은 50%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7.5억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셀프 급여, 세전 셀프 급여를 한 3억 정도로 책정을 하면은 그 입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산이 한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매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럼 그 4년 4억이 몇 년 정도 지속될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수해서 4억 정도 내 급여 빼고도 4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그 4억이 근데 경쟁자가 갑자기 진입하진 않을 거고,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년 정도는 이게 유지될 것 같아라고 계산을 하면은 4억을 이제 현재 가치로 땡겨온 게 입지의 가치입니다. 그때 입지의 가치가 원장님 계산했을 때는 한 7억이 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양도하는 원장님이 4억을 제시를 하니 지금 수술방도 넣고 이렇게 가지고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승산이 있어 보여.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급하는 그 금액과 이 병원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과거 연도 매출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갑자기 새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이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양수도 하게 되면은 양수도 하는 시점에 전해 연도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단기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업권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 모처의 피부과 케이스인데요.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나이도 개원하신 지 한 6, 7년 되셨던 원장님인데 피부과는 통상 이제 매출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 피부과였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좀 마케팅 비용을 좀 써서 영업이익률이 한 40%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급여를 뺍니다. 셀프 급여를 빼서 고객 관계에서 오는 이익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5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5억이 아까 똑같이 계산한 대로 5억이 몇 년도가 유지될지, 이 고객 충성도 있는 고객이 몇 년 정도 유지될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보수적으로 한 2년 정도 가정을 하면은 지금 고객 가치가 한 9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의 이익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인수대가랑 비교를 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객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 확인해서 동일 고객이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했는지, 이게 충성 고객이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병원 양수도한 케이스를 좀 봤는데 막상 이게 차트에서 매출을 조금 부풀리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매출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 여기 이 정도 매출 되는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막상 세무신고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세무신고 매출이 좀 적거나 공단신고 매출이랑 조금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개원한 매출은 통상 그래요. 매출이 쭉 오르다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이제 비슷한 정도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매출을 저희는 뭐 정상 매출이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정상 매출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뭐 2년까지는 안 걸리더라고요. 한 1.5년, 1.5년까지 매출이 쭉 올라가는데 완전히 이렇게 신규 개원을 하게 되면 이 병원이 개원했다는 정보가 이제 유동인구한테 전해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병원에서 충성 고객이 이탈해서 신규 병원까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의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영업권을 매입한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이익이잖아요. 요 삼각형 면적만큼을 미리 지불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료 장비는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치과예요. 치과인데 치과 장비도 좀 너무 비싸서 이제 원장님 이제 새로 사자니 좀 너무 부담이 되고 뭐 중고로 사려고 따로따로 알아보려니까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의료 장비 가치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신 케이스예요. 병원 인수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인수 대상 자산이 의료 장비면은 사실 간단하죠. 그래서 의료 장비 리스트를 쭉 작성하고 중고가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인수 대가 산정이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계가 가동되나 봐야 돼요. 그 치과 원장님도 의자 5개가 체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가 작동을 안 하는 걸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동한 거를 이게 뭐 막상 가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뭐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작동을 안 하셨는데 막상 뒤에 가서는 또 이걸 가지고선 기니 아니니 따지기도 뭐해서 넘어간 케이스인데, 그리고 또 가을에 인수를 하셨는데 에어컨 안 틀어보셨는데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켜보니까 에어컨을 뭐 800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동 여부를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AS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뭘 사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갖고 싶어. 나는 영업권, 고객 관계가 갖고 싶어. 난 입지가 갖고 싶어. 난 인테리어가 뭐 의료 장비가 필요해. 난 인테리어 하는 거 골치 아파. 아니면은 뭐 나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쪽에 제안하는 양도하시는 분이 내가 생각한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 희망 가격이 매치가 된다면 양수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양수도예요. 인수입니다. 사업 인수. 왜 그러냐면 피인수 기업 회사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실적 정보를 확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장 가치에 대해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병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좋은 자리인 건 알아요. 입지가 좋은 데는. 근데 좋은 자리긴 해. 근데 그게 질적 정보로 좋은 자리인 건 알겠어. 근데 그 입지에서 산부인과를 하면은 매출이 얼마 찍힐 거야? 이거까지는 사실은 양적 정보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수도를 하게 되면 과거 실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좋은 자리에서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수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임대료, 임차료, 관리비 체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임차료 관리비는 통상 뭐 성급인지 후급인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양도하는 원장님의 협력 의무, 요거 계약서에도 작성하시고 딜할 때도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AS 뭐 비품 어디서 샀는지, 이거 AS 받으려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 기기들 아이디 비번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요즘은 또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나 그 네이버에 그 후기 같은 게 있어요. 후기 같은 거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후기 같은 거 이어받을 때 양수도 계약서에다가 써가지고 거기 네이버에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협력 의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확인.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막상 경위원이 다시 새로 신규 사업자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수 대상 자산 리스트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막상 가가지고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절은 렌탈이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는 게 어떤 자산인지를 찍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양수도 대가에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뭐 8.8% 떼고서는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뭐 포괄 양수인지 뭐 사업 양수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양수도 대가에 세금이 그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세금 별도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조금 뭐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니까 확인 과정에서 이거 세금이 다 포함된 겁니까? 세금이 안 포함된 겁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서 그거를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원 고용 승계. 고용 승계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뭐 외국 나가시거나 이런 원장님들 고용 승계하시는 경우 있는데, 뭐 왜냐면은 내가 지금 폐업한다고 뭐 직원들 뭐 이렇게 내보내는 게 곤란하니까 고용도 승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고용 승계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 있는지 퇴직금 내가 요거 체크해가지고 퇴직금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원장님에서 부담하고 가실지 아니면 요거 양수도 대가에서 조정을 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인회계법인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병원 인수 실사 서비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출 점검, 매출이 실제로 원장님 말하는 매출이 맞아요? 우리 세무신고한 거랑 회계장부랑 이렇게 한번 대사해서 차트 매출이 진짜 맞는지 해봐드리고, 그리고 비용 점검. 최근에 마케팅 비용 뭐 1, 2년간에 엄청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비용 점검하면서 이게 자산이라고 했는데 렌탈이나 리스 같은 게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인수 자산 리스트 최종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문제 없는지 한번 봐드리고, 그리고 양수도 하면서 세무신고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양수도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상에 놓치는 거 있는지 계약서 초안해드리고 요거 봐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체크해드릴 부분들 체크해드리는 거, 그런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공동 개원하시는 분들은 동업계약서까지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앞에 부스 와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고 보수는 이렇게 돼요. 이건 기장 보수인데, 기장 보수랑 신고 보수인데, 기장 보수는 월 얼마씩 내는 보수를 말하는 거고, 신고 보수는 연에 한 번 내요. 연에 한 번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내는 거에 대한 보수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뭐 현금 매출을 좀 누락해도 될까요? 이런 거 좀 물어보시고, 뭐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 경비인데 좀 써도 돼요? 아니면은 아내 직원 등록해도 되나요? 뭐 요즘 상품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품권을 뭐 사도 된다는데 상품권 사도 되나요? 뭐 아내 뭐 부모님 차량 뭐 이런 거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저한테 무단횡단 해도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 해도 되는데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막 8차선 도로를 막 무단횡단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다가 1, 2차선 무단횡단 한 번에 딱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위험은 존재합니다. 근데 위험은 존재하는데 이건 8차선 도로 무단횡단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는 이제 2차선 무단횡단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자문을 해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세무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은 저희 부스 방문해 주시면은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 꼭 상담 받고 가시고, 우선은 인수대가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